다음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대에도 고용세습 국조 합의 여당 일부 박원순 죽이기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그러네요. 어제 여야가 고용세습, 이른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내에 반발이 좀 있다는 거네요. 여기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야당과 협상 타결, 여당 인사, 청와대 강한 기류 전달된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 결정 존중 말하면서도 감사 이유 판단했어야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박원순 보호 대신 국회 정상화 택한 여당이다. 여기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전날 여당 지도부에 막아달라 요청을 했지만 보호 대신 국회 정상화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달려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먼저 화면으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네, 저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한 합의,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다음은 나인가?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 박원순, 야당 공격 맞받아치며 싸움꾼 변신. 경향신문이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채용비리 공세에 적극 반격, 대선 주자로 위상 다지기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최근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윤영골 전 대표님.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아무래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국정조사예요. 그거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예. 그 공기업 취업 비리, 예. 고용 세습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예. 예산안 심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마지못해 뭐 들어주는 뭐 식을 택한 거죠. 그럼 아까 동아일보 기사대로 박원순 시장 보호보다는 국회 정상화, 국회 정상화가 뭐 더 급하다고 보는 건데 저는 뭐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예.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지. 예.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가급적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예. 조금 서운하기도 할 거예요. 많은 그 공기업 중에 예. 자기도 서울교통공사가 예. 하나고 또 아직 그 감사원 감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뭐 딱 드러난 것도 아닌데 예. 국정조사부터 하냐. 이건 나 죽이기 아니냐. 예.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예. 지가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중에서 지금 3회 말이 끝났거든요. 아, 3회 말 정도. 네, 1년 한 6개월 된 게 야구로 면 예. 3회 말 끝났는데 예. 대권 주자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안희정 지사 예. 뭐 미투 때문에 나갔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지금 위기죠. 위기죠. 예. 거기 뭐 거의 터널에 아닌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대권 주자들이 좀 몰려 있어야지 힘이 나는데 예.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 혼자 남고 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예. 이낙연 총리 정도만 남으니까 자기 입지도 좀 흔들리니까 그런 위기 의식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뭐 국정조사 하는 거를 민주당이 합의해 준 거는 저는 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예. 자리를 정규직 자리를 세습을 하고 예. 그걸 팔고 사고 하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원하게 좀 파헤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병호 의원님, 뭐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진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이 건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예. 뭐 이해찬 반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용세습 국조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예.
이번 국정조사 합의문에는 예. 고용 세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공공기관. 악의적인 아. 제목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예. 국정조사입니다. 그럼 엄격히 말하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그렇죠. 관한 국정조사.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고용 세습이라고 저렇게 마치 국조를 뽑은 것은 예. 악의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약간 뭐 비판을 시청자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이 이 과정에서 좀 예. 큰 그릇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큰 그릇이다. 예. 오. 왜냐하면 그저께 저녁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직접 박원순 시장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당의 사정, 아. 이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사전에 같다. 조금 양해를 구한 거네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이 쿨하게 아, 그런 알겠다. 부분을 동의를 해주셨고요. 오. 저는 이 고용 공공기관 이 예. 국조가 박원순 시장에는 저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예.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야당이 이거를 가지고 뭐 1년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뭐 박원순 시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예. 누구누구 채용시켜라. 혹은 뭐 그 회사의 간부나 노조가 돈 받고 채용을 했다든지 그런 걸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국정감사의 주인은 야당이거든요. 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단지 오. 회사에 친인척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 국조하자고 예산안 심의를 틀어막고 국회 예. 보이콧했던 야당이었습니다. 예. 아니 우리 MBN에는 가족 없습니까? 친인척 없습니까? 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국조합니까? 실제로 하려면은 예. 권력형이라든지 구조적이라든지 예, 예.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예. 찍소리도 못하고 국정조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게 박원순 시장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는 장면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러면서 보시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맷집, 근육들을 키워나가서 본인의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알겠습니다. 자, 백승주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처음에 이게 예.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예.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계속 거부하는데 거부한 이유를 잘 몰랐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이 국정조사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의 허락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홍영표 대표가 전화를 해서 예. 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게 민주당이 강병원은 아까 법장에 이해라고 표현했는데 백승주 의원은 허락이라고 그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가 예. 복잡한 당내 사정이 있었구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해찬 당 대표가 역대 어느 대표보다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중량감이 있는데 예. 이해찬 대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부당한 국정조사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해찬 대표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서울시의 중진 의원들은 또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저희 당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예. 국정조사 기한이 밝혀진 거예요. 예. 엄청난 그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에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 좀 이렇게 간성화된 잘못된 고용 비리가 있어서 이것이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이것을 진실을 밝혀보자. 진실을 밝혀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가지고 국민이 눈높이에 맞게 국정조사 결과를 마무리 짓자는 차원이었는데 반응하는 쪽에서는 이 당내 여러 가지 여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박원순 대표에게 박원순 시장한테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전화를 구해서 이해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충격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들으면은 야 국회 국정조사 하고 안 하고를 서울시장이 말이야 이거 이해를 해줘야 되고 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민주당이 복잡한 당내 사정이 반영돼 있구나. 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그렇게 경결히 반대했던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의원께 짧게 반론 기회 드리기 전에 김초희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초희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 논평 좀 해주시죠. 뭐 우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볼 때 뭐 이제 그 과정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국민들 눈에는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한 거죠. 국조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이제 그
국정조사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당내 사정이 어땠고 뭐와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제 관심들을 못 가질 것이어서 뭐 지금 현재 이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의 뭐 당내 불만이 있거나 또 야당의 공세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뭐 별다른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국조 이렇게 진행되게끔 뭐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뭐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 자체가 채용 비리 아닙니까? 이제 그걸 뭐 고용 세습이라 그러든 뭐라고 보든 간에 이건 이제 밝혀질 그렇죠. 문제이고. 뭐 명확하게 보면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예, 이 채용 채용 비리 의혹,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는 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기 분명히 이제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야가 모두.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이런 등의 시비가 걸리면 안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문제의 수순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여졌던 건데 좀 더 뭐 여야가 좀 쿨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 안 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킨 부분의 책임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여당은 좀 야당이 좀 이런저런 시비 속에서 뭐 하자 그러면 좀 잘 받아주면서 오히려 더 수용적인 자세 속에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접근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좀 잘 안 받아주면서 이 굉장히 좀 오히려 이 야당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힘에 완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말끔하게 좀 해명이 되고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동안 과정은 여야 모두 쿨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자, 강병 의원 짧게 해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야정 협의체가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실무 협의를 하기 전에 했었는데 20분 전에 약속을 파기했던 게 한국당이었고요. 그 주에 있었던 본회의를 또 파기했던 게 한국당이고 그때부터는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그때 내걸었던 게 대통령 사과와 민정수석 조국 해임을 요구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그것도 공공기관 있었습니다. 국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사과와 민정수석 해임 요구 쏙 들어갔죠. 왜 그랬는지 스스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거래를 하자고 하고 정쟁으로 삼아서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민생 예산 이거를 거부했는지 스스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좀 이렇게 협상 전에 크게 한번 부른 건가요? 백승주 의원님 그 얘기 좀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조건이 지금 전 없어졌어요.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와서 국정조사에 사실 뭐 핵심 이해관계자라면 뭐 이해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대표에 전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 국정조사를 반대한 이유라는 것을 분명해졌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 당이 어쨌든 국정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산 심의의 시간을 조금 낭비하면서 보이콧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조국 수석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15번인가 14번인가를 채택 안 된 걸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러면 검증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런 요구를 안 할 정도면 그 야당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 강병호 의원께서 좀 국회가 잘 안 돌아가고 국회가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원만히 돌아가야 될 모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 알겠습니다. 참 강병호 의원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